자, 걷어내봐. 이름 썼지? 여기 이거 테스트 채점 좀 해줘요. 화학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원자는 앞부분에 이제 물질 하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소개를 해줬어. 다시 한 번만 원자의 구조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봅시다. 여기다 써볼게. 자, 원자라고 하는 거 우리 atom이라 그랬죠?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니? 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뉴클리어, 엘렉트론 이렇게. 근데 이 핵이 또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 그렇죠. 양성자, 프로톤, 중성자, 뉴트론 이렇게 돼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핵물리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립자가 있다 그랬죠. UUD가 있다 그랬어. 얘는 UDD가 있다 그랬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립자의 종류가 6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다뤄지는 건 업컬크하고 다운컬크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업컬크하고 다운컬크가 우리가 이제 소립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쿼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 말고 6개가 또 있어. 전자 포함해서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이야, 커먼 센스. 그 정도 알아두면 돼. 그래서 얘는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경입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얘를 렙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립자하고 경입자를 우리는 이제 기본 입자라 그래. 펀더멘탈. 가장 처음의 입자다. 물론 인간이 더 발견할 수도 있어. 지금 유럽에 선 연구소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가 그 둘레가 22km인 입자 가속기가 있어. 그래서 한 8년 동안 원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전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강입자라고 하는 애를 한 7년 반 정도로 돌려요. 그러면 거의 빛속도에 가까워져.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내가 깨트리고자 하는 이런 입자들, 중성자, 양성자를 갖다 디미는 거야. 갖다 디밀면 얘가 빙 돌다가 표적에 갖다 딱 넣으면 팍! 파파팍 깨지는 거야. 이게 라이프 타임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5승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검출하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야. 그래서 그 검출할 때 이런 입자들이 나오는 걸 검출해가지고 우리가 소립자까지 알아낸 거야. 사실은 이제 뭐예요? 소립자보다 더 이거를 깨트려가지고 이거가 뭘로 구성된, 이것도 뭔가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아직 발견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입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기술로는 그래. 근데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는 거야. 지구 종말 또는 인간 멸종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모인이 공룡이 멸종한 것처럼 우리 지구 멸망 프로젝트라는 표현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가설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뭐 있겠냐? 뭐 운석 충돌, 해성이 와서 부딪히거나 내지는 외계인 침공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바이러스, 지금 이제 우리 고전하고 있는 바이러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니네 알고 있는 원자폭탄.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 들어봤니? 중성자탄. 들어봤어? 원자폭탄은 우라늄이야. 우라늄이 92번이거든. 질량수가 235야. 그걸 깨트려서 나온 에너지가 원자폭탄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센 에너지가 센 게 중성자탄이야. 그 다음에 양성자가 수소 원자이거든. 그래서 수소폭탄이란 말도 들어봤지. 그러니까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입자가 작다는 얘기는 그 안에 에너지가 더 응축되어 있는 거야. 걔를 깨트리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탄이 뭐겠어? 소립자탄. 그죠? 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지. 우리 인간이 저 소립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소립자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실험을 잘못하면 지구 반토막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
인간 멸종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거 에너지 관리를 잘 못하면 빡 깨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럼 지구 반토막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70억 지금 살고 있는데 제대로 되겠어? 그리고 거기 살아남았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정상이겠냐고. 그죠? 이제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인가 그 사람 소설 보면 절지동물이 다음 세대의 어떤 지구를 점령하는 그게 된다며. 그래서 너네 뭐 스타쉽 트루퍼스인가 뭐 이런 영화 보면은 막 우주 괴물이 막 이렇게 거미 같은 애들 막 나와갖고 막 싸우잖아. 그런 장면 나오죠. 그러면 아마 이제 니네 성우 같은 경우 이제 나 그때 내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목에 끈 매고 그죠? 겨울이니까 옷 입고 이러고 이제 산책 다닐 거야. 개미가 끌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그럼 그죠?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지배당할 수도 있어. 애완인이 되는 거죠. 반려인.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절지동물한테 우리가 이 패권을 뺏겨버리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연구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입자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뭉쳐있는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뭘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깨트리다 보면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어마무시하다. 근데 지금 현재로 알려진 거는 우리 이런 소립자하고 경입자. 그래서 우리 얘네 둘을 기본입자라는 표현을 쓴다. 저번 시간에 해줬지만 기본입자는 upquark, downquark, charmquark, strange, topquark, bottom 이렇게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전자 중성미자, 그 다음에 뮤온 중성미자, 그 다음에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있다 그랬어. 이게 기본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고 이거 말고 이제 또 니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힉스 입자.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하는 거는 최초 이런 기본 입자들한테 질량을 부여하고 우주가 최초 생성될 때 사라진 입자입니다. 질량으로 주고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가진 힘이 중력이야. 얘 때문에 생긴 게 중력이다. 니네 중력이 지금 밝혀지진 않았어요. 중력이 어떤 힘인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 힘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질량을 가져야지 생기는 힘이다 보니까 최초에 얘네들한테 질량을 부여한 애가 누구냐면 힉스 입자라고 하는 애야. 그래서 최초 우주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잖아요. 요렇게 있었다. 그래서 원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화학이란 말이지. 화학은 뭐라 그랬어? 최각전자의 장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만 다루면 되는 거야. 핵을 다루면 안 돼. 핵을 다루는 건 물리야. 핵물리. 우리는 전자만 알면 돼. 그러나 이 전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자를 알으려면 안에 들어있는 핵의 성격을 알아야 돼. 왜?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얼마나 반응성이 클 거냐를 결정짓는 건 안에 핵이 이 전자를 관리하냐 안 하냐거든. 핵이 이 전자를 관리를 안 해주면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가서 사고 친다고. 그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앞으로 따질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현이 될 거야.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까지 알았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원자들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규명을 했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원자 구조의 변천사야. 역사입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누구부터 출발을 하냐면 이건 화학이니까 선생님은 우리 교재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요. 돌턴의 원자설부터 들어갈 거야. 니네 중학교 때 배웠니? 돌턴의 원자설? 그래서 원자는 돌턴의 원자부터 출발할 겁니다. 돌턴의 원자는 일단은 원자설에 기인한다. 원자설 들어봤지? 니네 원자설 기억나니? 원자설이 정확히 4가지가 있어요. 가설이야. 자, 원자설의 첫 번째부터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뭐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 더 쪼갰잖아. 그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냉정하다. 틀린 얘기하면 가차없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턴 할아버지는 과학자들이, 후대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되게 관대하게 해줘요. 뭐라고 해줘?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 실험 능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었어. 근데 현대 와서는 좀 수정하자. 쪼갤 수 있어. 이렇게 너무 관대한 거야. 왜 그러지? 두 번째 가설. 뭐라 그랬냐면 같은 원소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크기 같은 건 맞아. 크기 같은 건 맞아요. 근데 질량은 다르더라는 거지. 질량 다른 거에 뭐가 있니? 니네 잘 아는.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수정 요소를 가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관대해. 이 질량 다른 거에 누가 있어? 니네 잘 아는 동위원소. 기억나지? 동위원소. 아이소톱이라고 얘기죠.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였지? 원자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예요. 질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시 또 뭐라 그러냐면 후배들이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수정 요소를 가해야 돼. 벌써 4개 중에 2개가 수정 요소를 가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3번, 4번 항목이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돌턴은 이미 돌아가셔 버렸는데 가설을 4개를 세웠는데 나머지 2개가 압도적인 그런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채용할 수는 없잖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틀린 말을 했어도 이걸 인정해주고 그 업적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이 이거 살아남고 수정 요소다. 그리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때 당시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수정하면 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3번째 중요한 게 나오죠. 화학 반응을 할 때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뭐야?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자, 화학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야. 자,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여기 볼래요?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를 우리 상대적 질량을 얼마로 했어? 1.0이라고 그랬지. 중성자는 조금 무겁다 했지. 그런데 전자는 1876분의 1배라 그랬죠. 너무 가볍더라는 거지. 그런데 화학은 뭐라 그랬어? 최이각 전자의 장난이지. 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약간 변하겠지. 근데 1876분의 1배니까 무시할 정도야. 우리가 원자의 질량 그러면 핵의 질량이라고 그랬지. 핵은 안 변하는 거야. 왜?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핵을 어떻게 바꿔? 천도 가지고 핵을 바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원자폭탄이나 이런 핵 반응은 안에 핵이 바뀌어. 그러면 질량이 변해. 그래서 질량 보존이 성립을 안 해. 물리 반응에서는, 핵 반응에서는. 그래서 질량 결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니네 너무 잘 알죠? 질량 보존의 법칙. 네? 반응물하고 화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반응물,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은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합물을 형성할 때요. 형성 시 어떻게 되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더라. 이거 뭐라고 배웠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배웠죠. 유명한 이렇게 법칙을 가설에 원자설에서 2개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하나 더 있긴 해. 또 하나 뭐 있냐면 배수비례 법칙이 있어. 이것도 원자설에 기인한 거야. 이렇게 3가지의 화학에서 압도적인 법칙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원자설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네 배웠지? 어떤 거 배웠냐면 물이 만들어질 때 H2랑 O2가 반응해서
H2O 이렇게 되죠. 계수 어떻게 맞추니? 여기 두 개니까 앞에다 2 써주고 여기다 2 써주고 그래서 2대 1대 2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앞부분에 뭘 했잖아 우리. 얘 원자량 얼마죠? 1이니까 1이 4개짜리니까 4g이 들어가면 여기는 32g이 들어가면 질량 보존의 법칙 하면 여기 36g이지. 이렇게 된다. B로 따지면 여기 얼마야? 1대 8대 9. 니네 중학교 때 1대 8대 9 막 외웠잖아.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 4g에 32g 더하면 36g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응 전하고 반응 후는 질량 변화가 없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법칙을 만들어낸 거야. 참고로 너네 이제 대학교 가면 일반화학 같은 데 배우는데 배수비례 법칙은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야. 뭐 NO가 있고 NO2가 있고 NO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CO가 있고 CO2가 있고 CO3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다음에 SO2가 있고 SO3가 있고 뭐 SO4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화합물을 형성할 때 한 원소에 대해서 산소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배수로 붙는 거야. 이렇게 붙을 수 있더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턴의 화학적인 위대한 업적은 이런 법칙을 이렇게 원자설에서 3개를 만들어낸 거야. 우리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돌턴이 원자를 제안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제안을 했죠. 뭐라고? 딱딱한 그냥 공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된 거다. 딱딱한 공 모양이다. 됐니?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2대 1대 2라고 썼는데 이제 이게 원자설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딱딱한 공 모양이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 반응을 시켜보면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시켜보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반응하더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그러니까 부피비로 풍선에다가